저는 반대로 이제 저 19금 얘기 좀 하자면 반대로 남편이 그 섹스를 되게 원하는데 제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성욕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남편이 남자를 안 보여요 저는. 그게 이제 뭐 그럴 수 있지. 이제 나름대로는 부부관계가 많이 원만하게 되어졌고 애들도 안정적이고 다 좋은데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여서 남편이 이제 둘이서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둘이 왜? 둘이 왜 가? 이제 이렇게 생각. 그 나중에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남편과 나 사이에 애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남편이랑 6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하고 이제 평생 갈 수 있다고 이제 자신만만 결혼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일단은 결혼은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했어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남편이 둘째를 낳고 나서 사업이 망했는데 한번 이게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그거를 포기를 못해요. 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빚을 정리하고 결국 시댁에 들어가서 또 살았어요. 근데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것부터 이제 미스테이크였던 거죠. 완전 실수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고 남편이 돈을 못 벌고 제가 이제 돈을 번다고 해서 시댁에서 저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대로 자기 아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안일을 안 하고 육아를 안 하고 남편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시어머니 너무 불편하고 싫어하셨어요. 근데 나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4년 정도를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참고 살다가 이제 한 5천만 원 모았던 것 같아요. 정말 모아서.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지금 분가하지 않으면 나는 이혼하겠다. 근데 그때 한참 이제 오소희 작가님 블로그 보고 이제 이혼해도 될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잘하는 건 아까 늘 얘기했듯이 애들하고 너무 잘 놀아줘요. 그래서 모든 법적인 것도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친권은 내가 양보할게 하지만 양육권은 가져가겠다. 먼저 교섭권이라 하죠. 그래서 주말엔 그거 주겠다.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도장만 찍자. 이제 이랬는데 남편이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제 며칠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며칠이면 되겠냐 했더니 한 3일 정도 자기가 고민을 해보겠대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이제 안 거죠. 그래서 한 3일 정도 후에 이제 한 얘기가 그래 분가하자. 그리고 자기가 조금 더 노력할게.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이제 조금 더 안정화를 찾아가긴 하는데 어쨌든 만들어보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제 벌이가 제 경제 그 가정의 주수입원이고 어머님이 애들을 계속 봐주시고 있는 상태고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몇 번 겪다 보니까 그 남편의 지금 모습이 옛날 아빠의 모습이 약간 겹치는 거예요. 저희 아빠도 사업이 여러 번 망해서 집이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늘 싸웠었어요. 엄마랑 늘 싸워가지고 이제 엄마 입에서 늘 나온 얘기가 애들만 아니면 내가 이혼해버릴 텐데. 그리고 당신이랑 정말 못 살겠어는 뭐 기본이고 그런데 이제 보통 드라마에서 부부싸움 하면 내가 애들을 데려갈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들 보육원에 맡기자. 아이고 듣는 데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내 할 말을 다 못하고 모든 걸 이제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맞다리였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계속 말을 못하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쌓여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댁에 들어가서도 어머님이 그렇게 이제 부당한 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는 이제 어머님한테 맞췄던 거죠. 그런 스타일이 되고. 이제 그런 거를 다 겪고 나서 이제 내가 너무 많이 소진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겠어. 더 이상은 나는 이제 나를 소진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지 않되 난 명절에 가지 않겠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애를 봐주시는데 저는 명절에 안 가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가사 노동을 하고 며느리로 사는 거는 지금까지 한 10몇 년 했는데 그걸로 이제 충분한 것 같아. 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좋아 이제 네 뜻대로 해. 이제 이혼까지 가다 보니까 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1년마다 이제 우리 갱신한다는 느낌 살거든요. 관계를 또 1년 갱신하는 거야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거 남편이 잘 들어주고 남편과 나의 관계도 그렇게 이전처럼 막 불붙이 싸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다 원만한데 그게 너무 안 돼요. 밤이 돼. 전 너무 싫거든요. 잘 싫잖아.
그럼 남편은 원해요? 네. 와서 이제 스킨십을 하려고 이러나 왜 이래 이렇게 딱 돼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제 뭐 책 같은 데 보면 노력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성공하면 이제 볼에 뽀뽀 정도 했는데 그것도 너무 싫어요 솔직히. 자기 뽀뽀도 싫어? 그럼 손잡거나 이런 거는? 그것도 싫어요. 그래서 원래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남자들이랑은 좀 내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남자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일에 몰두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자기 그래.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아빠의 모습을 그 무능력 카드 봤던 그 반대의 남자를 계속 보는 거를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남편이 일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사업 성공해서 애들한테 내가 자기 좋아하는 일로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이것도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이제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엔 그렇게 굳어진 거야. 이제 이 남편은 그런 사람. 그런 자기가 정말 남자 중에 제일 남성성이 거세되었다고 느낀 그 모습으로 남편이 딱 굳어진 거고, 이게 좋아지는 방법에는 여기에 솔루션은 여러 가지다? 의외로 섹스라는 거는 둘이 그냥 불꽃이 확 튀어야만 그게 유일해가 아니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 게다가 이제 나이가 어떻게 돼? 40이면 이제 우리가 50을 향해 가잖아. 그러면 여긴 다양한 솔루션이 있을 수 있어. 젊었을 땐 그래도 더 노력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먼저 이제 남편이 사업이 되게 잘 돼가지고 막 완전 섹시해져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어. 또 이 부부관계는 신비한 게 또 이게 또 스위치 전환이 돼요. 우리가 뭐 아까 외도 얘기하지만 다시 또 이렇게 손잡고 잘 살아보세요 하는 것처럼 이게 또 스위치 전환이 돼요. 그래서 정말 사업이 잘 돼갖고 어느 날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 저 누구야? 그래서 또 화장실 옆에 달린 화장실 문 열고 둘이 들어갈 수도 있어. 영화 찍을 수도 있어. 맞아. 이게 아주 좋은 그 가능성 1번. 뭐 집도 피고 섹스도 피고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력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정해놓은 상을 버리고 남편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지금 어쨌거나 노력하고 있잖아. 막 이렇게 건들고 싫어하는 거 아는데도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 걔가 뭐 이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그러겠어?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뭐 외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쉽게 하고 들어와서 아유 그래 더럽고 치사하다 내가 너하고 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보면서. 자 그러면 그 마음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내가 데리고 살 남자면 여자에겐 성욕이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근데 남자에겐 되게 큰 부분인데 그거를 또 혼인관계라는 것은 그걸 약속한 관계잖아요. 너와 나이가 서로 그것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근데 그거 이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돈 안 벌어오는 거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되게 무능력한 남편에게 되게 무능력한 아내인 거예요 지금. 원하는 거 서로 못 해주는. 그러면 제가 이 세상에 여자도 그렇게 많고 한데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좀 겸허한 지점에 자기 마음이 그래도 가 닿을 그런 게 있다면 그래 하면서 조금씩 맞춰주는 방법이 있어요. 돌아 누워주고 그 다음에 막 싫은 내색 하지 말고 받아주는 거죠. 그야말로 아이 안아주듯이. 그래 너 너무 많이 내가 너가 그렇게 원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지 미안하다 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 상이 확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막 미움과 여러 감정이 섞여서 이 형성된 상인데 모르는 남자하고는 해도 얘하고 하는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남자를 상상을 해. 그래 공유 좋다. 불 다 끄고 그러면 자기도 좋잖아. 자기도 우리 몸이라는 게 너무 오래 버려두면 또 못 느끼고 그 즐거움을 잃지만 서서히 받아들이고
느끼려고 이제 노력하면 점점 그 수위는 오르게 되어 있어요. 아직 갱년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좋은 일이야. 좋은 걸 좋게 하고 노력을 해볼 수 있다면 노력을 해보면 좋고.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조금 있으면 남자가 이제 못해. 예. 그러거나 뭐 이제 자기가 이제 뒷날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게 다 젊어서 있었던 갈등이고 젊어서 있었던 욕망이었는데 내 몸도 이제 딱 뭐 갱년기 오고 뭐 이래서 막 그런 거 원치도 않고 막 불편해지고 이러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몸을 왜 안 썼을까? 이렇게 후회될 수 있어요. 우리가 돈도 쌓아놓고 죽어봐 얼마나 억울해. 그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왜 누리지 않았을까? 내 몫인데 찾아 먹으면 내 몫인데. 생각의 전환을 하시는 방법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냥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대신 남편 도와주는 거예요. 뭐 오럴도 있고 손으로 해줄 수도 있고 무시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몸 상태도 이렇고 심리적으로도 그건 터놓을 수는 없죠. 내가 심신이 너무 지치고 그래서 하지만 당신이 해달라는 걸 못 해주는 거 되게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고 대신 내가 얼마든지 이런 것들 도와줄 수 있었는데 아마 오럴이 더 힘들 거예요. 그냥 아이한테 받아주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원하는 거를 내가 이런 정도로는 해줄 수 있다. 그렇다고 딱 이렇게 하면 안 돼. 직업 여성처럼 할 때는 성심성의껏 해줘야 돼요. 원하는 걸 내가 너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어도 요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라고 성의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런 세 가지가 있어요.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번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3번도 은근히 쉽지는 않아. 테크닉을 익혀야 되고 그걸로 이제 그러면 이제 일단 3번부터 시작해서 또 조금 더 진도를 나갈 수 있으면 나가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근데 성의 없이 임하지 마세요. 정말 미안하다. 제대로 우리가 보통의 부부처럼 너가 원하는 그걸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신 나 이거 해줄게 할 때 되게 기분 좋게 네. 애들한테 되게 좋은 아빠인데 나한테는 좋은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되게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벗어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 벗어내기가 되게 어렵죠. 지난번 유튜브가 딱 그거였는데 그게 이제 어떤 힘이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완전히 유턴하는 힘이에요. 내가 이게 너무 믿고 한심하고 이거 싫고 막 이런데 이거를 유턴을 해서 갑자기 납작 엎드려서 나 너가 필요해. 너를 내가 잘 모실게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사과도 대충 하면 안 되고 정말 미안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했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너 미워하고 싫어하고 했던 그것이 이마만큼 커져서 내가 너를 굉장히 막대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완전 유턴해서 그래도 내가 너랑 못 헤어지고 있는 건 내가 너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그럼 난 너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어떻게 해요? 아끼죠? 아껴서 너를 섬기겠어 라고 하는 식의 그런 태세 전환, 자세 변환이 필요하거든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서 3번부터 하다가 그걸 성의 없이 하려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깊숙이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하구나 했을 때 겸허하게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딜까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정하는 게 좋아요. 쉬워 보여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안 내려놓고 있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필요한 것들에게는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품어 안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먼저 되어야 돼요. 지난번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는 저도 남편을 되게 좋지 않게 바라본 세월을 길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인지 내가 뭘 잘못해서인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저는 막상 그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렇게 내가 무시했던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던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갈 거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나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될 수도 있어. 이런 순간까지 오니까 그때서야 되게 뭔가 봐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저가 겪었던 그 최악의 그 서로 상처를 주는 것까지는 안 갔으니까 좀 더 여유가 있으시지 않을까. 그거 방금 얘기한 그 포인트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 기독교에서 부부 이제 카운슬링하고 할 때 그 몇 박 며칠 하는 그런 코스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부부 장례식부터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관에 들어가서 눕고 이 사람이 진짜 없다면 어떨까에 대해서 되게 실감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 저 사람이 근데 시원해 막 막 후련해 막 심장부호 체증이 막 내려가 그런 거라면 그거는 헤어지는 게 맞는 건데 잘못 살고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닌데 내가 이 사람 이렇게 떠나보내는 건 싫은데 보통은 그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썩은 가지가 분질러지지 않고 뭐라도 오갈 게 있으면 계속 붙어 있다는 그건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막 어마어마 눈물 나고 그 이혼 진단 키트라고 한번 블로그에 검색해 보세요. 그럼 그 이혼 진단 키트 그에 대한 글 나온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배우자에게 새로운 나 떠나면 바로 다음 타자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나를 막 홀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떠나면 다음 뭐 남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고 나는 이 남자하고 맺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남편을 너무 미워하고 있는데 그럼 헤어질 때 다시 살 여자가 이제 거기 와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해봤을 때 막 은근히 질투나고 또 그렇게 주기는 싫고 나 막 얘따 가라 막 이러고 막 5만 원짜리 얹어서 막 내쫓고 우리 빨리 가세요 이게 아니라 막 그런 게 뿜어져 나와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해져야 된다는 게 그 바로 유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겸허함에 대해서.